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25일 K리그 국내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북 현대 대 김천 상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전북은 광주를 상대로 깔끔하게 승리했다. 특히 선수들은 무실점에 반색하는 모습이다. 그만큼 올 시즌 전북이 수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광주를 상대로는 다소 웅크리는 것을 택한 모습이었는데 김천을 상대로는 거꾸로 여기에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천이 수비적으로 움직이면서 후반전에 승부를 보는 것으로 나왔는데 홍정호의 이탈로 인해서 심각해진 수비가 이를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 김천의 조직력이 생각보다는 괜찮다. 현재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말년병장들이 해이해질 시기인데 신병들의 투입으로 조직력을 갖추려는 모습이다. 다행히 이 상황에서도 무패 행진을 길게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공격수들인 김현욱, 이중민 두 병장들도 정정용 감독의 동기부여로 상당히 활약을 좋게 가지고 가는 모습이다. 김천이 나름대로 할 만한 상황일 것으로 본다. 전북이 경기를 주도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역습으로 상대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의 조직력이나 병장들의 활약상이 아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이번 경기 김천 상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울산현대 대 대전 시티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은 대전에게는 상당히 약한 편이다. 대전이 공격적으로 압박을 이어가는 편인데 이 양상에서 울산이 잦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고전하는 요인이다. 올 시즌 첫 대결에서도 김영권이 실수 2번으로 경기를 망친 원흉이 되기도 했다. 수비수들이 전부 30대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대전이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기동성 면에서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대전이 골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도 15개의 슈팅 중 3개만 유효 슈팅으로 이어진 결정력이 아쉬웠다. 그래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는 팀을 상대로는 강력한 중원 압박으로 어느 정도 대전이 우위를 점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물론 자신들도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좀 약하기는 하다. 대전이 울산에게 강하다는 점에 주목할 여지는 있다. 대전은 상당히 강한 압박으로 공격적인 빌드업을 하는 팀들을 잘 상대하는 면모가 있다. 울산 수비진 이상당히 실수와 압박 대응에 약한 편이기도 해서 이를 노리는 것으로 충분히 공략에 들어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포항 스틸러스 대 FC서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포항의 강점은 선수들의 결정력이다. 사실 서울을 상대로도 김기동 감독의 친정팀이라서 상당히 공격과 수비로 치고받는 상황을 자주 연출하기도 했다. 다만 선수단의 에너지 레벨이 좋고 특히 골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면모로 서울 상대로 승리를 기록한 모습이었다. 사실 포항이 조직적인 플레이에 대해서는 늘 높은 평가를 받는 편이라서 수비와 역습으로 가는 상황에서의 승률도 좋은 편이다. 서울의 현재 공세를 막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도 부상에서 막 돌아온 링가드가 가장 좋은 평가를 들었을 정도다. 기성용을 필두로 한 빌드업이 통하는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선수들의 기량에 상당한 기복이 있는 모습이다. 포항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전술상으로는 양팀 감독의 지략 대결 역량이 서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결정력이나 미드필더의 에너지 레벨이라는 면에서 포항이 서울을 앞섰던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한다. 서울이 현재 측면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격 전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경기 포항 스틸러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인천FC 대 광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은 광주와의 대결에서는 상성에서 우위를 점하는 편이다. 인천이 여전히 선수비, 후역습 성향을 보여주는 편인데 광주가 이런 플레이에 약한 모습이다. 2023년 첫 매치에서 크게 깨진 이후에는 인천이 4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다. 역습 성향에서의 전개가 좋은 편이고
최근에는 무고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광주는 극단적인 공격 축구에 리스크가 있다. 올 시즌 무승부가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광주가 주도하는 경기를 했지만 전북이 다소 웅크리는 상황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에 당하는 모습이었다. 이 와중에 안영규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는데 교체로 들어간 수비수 포포비치가 기대에 미치는 활약을 해주지는 못했다. 인천이 이겨도 이상하지는 않을 듯하다.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광주가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천이 이를 노려서 광주 상대로는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의 극단적인 공격 축구로 인한 리스크와 인천의 좋은 전개 및 무고사의 활약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번 경기 인천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삼성 대 서울 이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수원 삼성은 4연패 중이다. 명가의 자존심이 2부에서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일단 수원 삼성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그다지 K리그 2부 무대에서도 통하는 느낌은 아니다. 경기장악이 되고는 있지만 김현의 제공권과 측면 돌파만 막아내면 수원 삼성의 공세를 막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상대가 라인을 올리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수원 삼성이 그다지 상대를 잘 공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이랜드의 경우는 최근 기세가 좋다.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오스마르와 김호규 조합도 빌드업 상황에서의 실수가 없지는 않았는데 중원에서 서재민이 1차적인 저지선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최근 외국인 공격수들의 폼도 좋은 편이다. 이랜드가 할 만한 상황으로 보인다. 수원 삼성의 공세가 아주 막기 어려운 편은 아니다. 카즈키가 퇴장을 당한 이후에는 공격의 혈이 꽉 막힌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랜드의 수비가 서재민이 중원에서 펼치는 힘으로 밸런스도 잘 맞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이랜드가 더 상위 전력으로 보일 정도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